네, 글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옷의 앞서 그 부수 간단하게 그 명칭 소개하면서 부수가 그 네 방향에 따라서 머리, 변, 방, 발 그리고 엄호와 그다음 받침 그리고 이제 둘러싸는 형태로 몸을 얘기했어요. 그 몸 중에 단일행 몸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옷의는 위아래로 파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글자들 보면은 위에 옷의의 윗부분과 그 다음 밑에 쪽에 옷의의 나머지 부분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글자가 끼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표라는 글자를 보면 가운데 흑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속리라는 글자는 가운데 마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을리라는 글자도 위에 다시 파자를 해보면은 위에 밭전이 있고 밑에 흑토가 있는, 그러니까 회자로 이야기하면 흙을 밭으로 만들어 둔 곳, 거기가 마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슬플에라는 글자는 가운데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의를 사람의 몸 전체로 본다면 입구자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서 하도 슬퍼서 너무 울어서 배에 힘이 없고 그래서 허리가 꺾인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슬플에. 또 속마음충이란 글자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는데 가운데 중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즉 밑에 이렇게 내려왔던 이 삐침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옷 위에 나머지 부분이 뾰족뾰족한 획을 써야 되니까 이 뾰족한 것끼리 충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아주고 그 밑에다가 옷 위를 마무리해주는 이런 형태로 글자가 변형된 것입니다. 쇠할 쇠 여기에는 소축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파자에서 가운데 다른 글자들이 낀 이런 형상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는 옷의에서 좀 더 복잡한 이런 글자들이 끼어든 모습을 봅니다. 자, 우선 위에는 흑덩이 양이란 글자에 초점을 두어 보겠고요. 밑에는 무너질 괴라는 글자로 대비를 해볼게요. 역시 옷의 위아래로 파자 나눠져 있고, 자, 그다음 가운데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요 가운데 부분에 여기 부추구라는 획, 요걸 참고로 해 두시고요. 자, 그것이 자, 이렇게 갑니다. 입구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 뭐 온전하게 써야 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성벽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벽. 그러니까 벽돌을 가지런히 쌓아 올린 모양이다. 그래서 성벽에 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적을 향해 화살을 쏘거나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죠. 그래서 벽돌을 가지런히 쌓아 올리고 이렇게 구멍을 낸 성벽이다. 그래서 벽돌을 쌓아 올렸다, 또는 성벽을 튼튼하게 할 때 돌을 쌓아 올렸지만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벽이라는 건 사실은 흙을 쌓아 만들었던 거죠. 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흙을 쌓아서 장애물을 만들었던 것. 그래서 이것이 흑동이 양이란 글자를 이루게 됩니다. 벽돌을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자,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옆에는 이 쌓아 올렸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쌓아 올렸던 벽돌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은 흑덩이 양,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 무너질 괴,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너질 괴라는 글자, 이렇게 벽돌이 막 쏟아지고 있는 글자. 자, 그래서 왼쪽에 흑토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흙이 무너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괴라는 글자에 또 다른 운통, 회라는 도금이 있죠. 같은 운통 중에 가장 양이 많은 것이 초성절에 기역이 들어간 글자는 거의 어김없이 히읗을 도금으로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기역과 히읗 같은 도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을 대비해 보고요. 무너질 게 품을회란 글자, 마음심, 마음과 관련지어서 괴 또는 회로 읽히는 글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위에는 흑동이 양 가장 기본 글자로 놓고 그 다음 계집녀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가씨 양이란 글자로, 또 말씀원이 붙으면 사양하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여기는 그 술주자 쓸 때 닭유라고 하는데, 이건 지지로 이야기할 때 닭
막디라는 뜻으로 설명되지만 실제 이 글자는 알코올을 뜻하거나 효소, 발효되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뭐 술주자가 그 대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붙어서 빚을 양이라는 것은 술을 빚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술을 빚는다. 그리고 손수변이 들어가서 물리칠 양, 사양할 때. 자, 해서 옷의가 기본자가 되고 옷의 위아래로 파자합니다. 가운데 그 흙을 쌓아 올린 벽돌을 쌓아 올린 모양 흙덩이 양.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무너질 괴. 이 두 글자를 축으로 그래서 양이란 도금으로부터 부수를 바꿔갑니다. 아가씨양, 말, 사양할 양, 그리고 술주, 그래서 빚을 양, 그리고 손수, 물리칠 양. 이렇게 부수자에만 초점을 두고 여러 글자를 쭉 암기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무너질 괴와 마음심이 들어가서 품을 회, 마음의 품을 회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더 지나서 자, 이번에는 획에 대한 줄임과 변형 여기에 초점을 두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저 파자 이런 정도의 주안점을 뒀던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밑바탕에 받쳐줄 수 있는 획 줄임, 획 변형이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수자에 등장하는 이런 글자들인데 사람인에서 오른쪽 어진 사람인 어떻게 썼는가 잘 보세요. 왼쪽의 획은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음이 받쳐줬던 이 획이 오른쪽에 약간 떨어진 채로 수직방향으로 내려가요. 내 수직방으로 내려가다가 바닥에 닿으면 꺾어서 둘러칩니다. 자, 여기 어진 사람인이란 글자고 이 글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형이란 글자에서 볼 수 있죠. 자, 밑에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도 역시 가로 획, 왼쪽 획 똑같고 세 번째 마지막 획만 같은 방식으로 꺾어 둘러칠 때 이것을 절름발이 왕. 큰 대자가 정면에서 바라본 사람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 중 한쪽을 꺾었다. 그래서 절름발이 왕이라고 부릅니다. 밑에는 하늘천이고 하늘천에 역시 마지막 획만 바꾸는 거죠. 마지막 획. 그래서 없을 무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획이 변형되는 모습들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칠복이라는 글자. 칠복. 이렇게 이건 점복자예요. 점을 치다. 밑에는 손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우자인데 손으로 가지점 뭐 이런 것들 점친다. 아니면 거북이 뱃딱지에 이렇게 잘 말려둔 거북이 뱃딱지에 불을 쬐어서 안쪽과 바깥쪽의 팽창 비율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이 거북이 등딱지가 이렇게 뱃딱지가 금이 결이 쫙 갈라지죠. 그 결에 따라서 점을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손으로 점을 친다 이런 뜻. 자,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칠복이란 글자가 되는데 자, 이 글자는 뒤쳐져 옳지란 글자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뒤쳐져 옳지는 요 두 번째 획을 끊지 않고 이어서 칩니다. 여기는 끊었다가 붓을 떼었다가 새로 쓰는 건데 여기는 끊지 않고 꺾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뒤져 옳치라는 글자고 얘는 칠복, 치다. 치다라는 것 다른 말로 때리다. 원래 치다라는 말은 이제 점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점을 친다, 때린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잘 챙겨볼 글자고요. 다음 아까 이야기했었던 몸육이 이렇게 다룰자의 생김새로 획을 단순화시킨 거죠. 다음 옷의. 자, 옷의에 자, 획이 변형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주목할 부분이 여기 점이 하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젊게 보일 시 젊게 보일 시를 보면은 자, 이것을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게 보일 시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획이 변형이 되면은 옷 의자의 획 변형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다 없다 여기 다른 거죠. 그죠? 점이 없으면 젊게 보일 시고 점이 있으면 옷 의예요. 그래서 대비해둘 아주 주의할 글자입니다. 획 변형에 대해서 유념토록 해주시고요.
다음 이번엔 획줄임. 앞에서도 슬쩍 얘기해 봤었던 부분인데 속마음충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 중자에서 이 밑으로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획을 줄여 쓰는 이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자 보세요. 양양자 밑으로 그 획이 내려오는데 밑에다가 다른 글자를 쓰려니까 어때요? 위에 내려온 이 뾰족한 삐침과 밑에 뾰족한 부분이 만나게 되죠. 뾰족한 것들끼리 만나기는 좀 글자 모양새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밑으로 늘어진 부분을 획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양자고 그런 상태에서 큰 대자를 붙여 아름다울 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처음 만들어지던 고대 사회에서 아름답다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아름답다는 달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 커다랗다. 커다란 양. 그건 뭐예요?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뿌듯한 느낌. 그게 고대인들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라는 판단의 기준이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의자의 양상으로 이해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 소우자는 낫오라는 글자와 대비가 되는데 12개 지지,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오, 낫오. 그래서 이 글자는 위에 이렇게 획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 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구별해서 뭐예요? 위로 뚫고 올라간 것, 뿔이라고 생각하세요. 뿔 달린 게 소고, 뿔이 없으면 낫오다. 이렇게 견줘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아까 양양자처럼 밑으로 내려온 획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걸 소우로 보고, 그 다음 밑에 입구자를 붙입니다. 알릴코. 그러니까 알린다는 건 뭐야? 소에게 말하는 방식이죠. 소에게 말하는 방식은 대화가 아닌 일방향의 명령이죠. 그죠?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또는 그 무거워도 안 끌고 갈 때 끌고 가게 하는 명령. 그래서 소에게 말하다 이렇게 알릴고 그리고 먼저 선이란 글자는 밑에 요거 어진 사람 인 이걸 붙이는 것이죠. 자, 위 있는 부분이 소우라는 점을 이해하면 글자를 파자하는 것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 다음 이번에는 다양한 모습을 보는데 요 높을 꽃자 볼게요. 획 줄임 그리고 또 획을 늘리는 것도 있어요. 늘려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획의 다양한 변형들인데 자, 높을 꽃라는 글자에서 여기는 요 입구자 부분만 뺀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위에 돼지의 머리 부분을 뺀 거고 자, 여기는 입구자만이 아니라 입구자 밖에 요 성경, 요 테두리, 먼데경이라는 부수자까지 같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획을 줄였어. 이렇게 획을 줄여도 얘네들을 여전히 높을 거라고 부르자. 우리가 이름이 있으면 그 글자를 암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을 줄여놓고도 높을 거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밑에 뭐예요? 바로 요 비워진 부분에 돼지시란 글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호걸호란 글자가 되는 것이고 영웅호걸 할 때 호, 영웅호걸 할 때 호, 돼지시가 들어간 거예요. 높을 고에 돼지시. 그러니까 높을 고에 고란 이 도금이 바로 기역은 히읗으로 교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호라 읽히는 이런 경우고 여기는 높을 교. 고등학교 때 그 이육사의 시 교목이란 시를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목. 아주 키가 큰 나무. 학교의 나무란 뜻이 아니에요. 높을 교를 씁니다. 그래서 요 돼지의 머리를 지운 요 글자가 고란 도금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위에 올라 앉은 형태는 요 큰 대자의 이 머리가 삐뚤어진 그래서 어릴요 또는 어려서 죽을 요란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도금은 이 고자 때문에 교가 됐는지 이게 어릴 요니까 이 요라는 글자에서 교가 됐는지 뭐 유래는 불분명합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것을 다 지운 이 형태도 여전히 높을 거라 부르자 해서 그 밑에 마칠 리오 이걸 붙여서 도금이 좀 독특하게 변형된 경우죠. 형통할 형, 형통할 형. 이 형통할 형이란 글자 여기에는 마칠 요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누릴 향이라는 글자가 되죠. 누릴 향. 그래서 향년 하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삶을 누린 횟수
그래서 암흑의 별세 해놓고 향년 80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죽을 때까지 누린 나이를 향년이라고 합니다. 누릴 향, 형통할 형, 형통할 형이란 글자. 높을 고의 획, 줄임이란 면에서 여러 글자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봤고요. 자, 이것이 획줄임인데 획늘림이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본다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높을 고자가 예전에 고등학교 그 교복을 입을 때 모자 쓰고 모자에 모표가 있죠. 모표. 거기 보면은 고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죠. 그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획을 늘려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획이 두 개가 있죠. 가운데 두 개가 있으면 언뜻 보면 입구자인가 아니면 나릴자인가 아니면 눈목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때 위아래로 획이 늘려 붙은 것이다. 이걸 고려해 보면 본래 가운데 입구자였던 것. 근데 그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서 붙여준 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획이 두 개면 입구예요. 나릴자가 붙는 경우는 가로획이 세 개가 들어가야 나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위아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리어리해서 조금 다른 글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를 열십자로 교차를 시켜봤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형송자로 암기하기, 형송자로 암기하기. 자, 글자를 보세요. 그러면은 해할제라는 글자, 흑토의 창과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간 이런 형상인데 이 부분에서 이 입구자 자리 거기에 비워지고 수레차가 들어가고 나무목이 들어가고 옷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 글자인 해할제 그대로의 삼수변이 더 붙은 여기는 달을 이 여기 들어가서 머리 위에 일대란 글자가 되는 거죠. 형송자로 암기한다는 건 뭐예요? 도금 요소를 기준으로 부수자를 바꿔가는 이해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로 방향은 뭐예요? 같은 부수로 암기하기.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부수가 축입니다. 여기 옷의가 있죠? 옷의. 그 옷의의 획 변형 여기 점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옷의 정자 그대로 쓰였고요. 여기도 옷의. 이렇게. 그래서 가로 방향에서는 옷의랑 같은 부수로 도금 요소가 달라진 경우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도금 요소가 같고 부수가 달라지는 이런 양상으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교차시키면 한꺼번에 여러 글자를, 많은 글자를 동시에 암기하는 그런 효과가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로 방향에서 먼저 어조사제, 해할제, 그리고 실을제, 수레에 짐 싣는다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수레차고, 심을제, 나무목이니까 나무 심는다. 이거는 마를제, 건조의 뜻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름질하다. 옷이니까 옷 마름질하다. 그래서 이건 만들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말글제 삼수변이니까 말글제 물이 막다. 머리 위에 일대. 머리 위에 일대. 그래서 아까 남부여대 그리고 불구대천 이때 요 글자 쓴다는 점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형성자로 암기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다르게는 같은 부수로 암기할 때 여기는 털옥삼이란 글자예요. 털삼. 그래서 적삼삼이란 글자에 여기는 위에 금자가 붙었어요. 이불금. 그래서 금침 할 때 이불금. 그리고 소매수. 소매수. 그래서 이거는 수수방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매에 손을 끼고 그러니까 수수방관하면 요즘 말로 치면은 팔짱 끼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팔짱 끼고 옆에서 구경만 한다. 이게 수수방관이죠. 소매수란 글자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찌질리얼. 자, 옷의 정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꾸밀장. 그래서 옷차림 이런 따위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그리고 지을제. 만든다는 뜻. 이것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밑에 것 빼면 위에 것 마를제. 그래서 법도제라고도 쓰는데 이 밑에 걸 빼고 위에 것만 쓸 때는 아까 그 소가죽을 얘기했던 글자였어요. 소가죽.
그러니까 소가죽이라는 건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가 가장 그 낮은 차원 여기에 죽간 또는 목간이 있어요. 죽간이나 목간이라는 건 그 남부 지역 같으면은 대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대나무를 얇게 쪼개서 그걸 실로 이렇게 엮어 놓으면 김밥말이 발처럼 이렇게 되죠. 그때 폭이 한 1cm 정도 되게 대나무를 쪼개서 여러 개를 엮으면 그 위에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처럼 썼던 게 죽간인데 좀 북부 지역으로 가면 대나무가 안 자라니까 그때는 나무를 잘라서 씁니다. 나무를 잘랐으니까 폭도 좀 넓게 한 2cm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간은 아주 섬세하게 얇고 좁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목간은 그렇게 얇게 손질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두툼하고 넓게 이렇게 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종이 대용품이었고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건 천, 옷감으로 종이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소재, 거기에 가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문서 역할을 할 때 죽간이나 목간이라는 것은 일상의 문서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사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전투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군대의 그 깃발 이런 데다 보면 깃발에 글씨 쓴 것들 보이죠.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뭐 왕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로 항상 근간을 이루는 법. 그래서 법을 적어두는 건 가죽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가죽이란 소재가 동시에 법을 뜻하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 환유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거 가리고 위에 것으로 쓸 때 마름질할 재란 글자이지만 소가죽이니까 법도 재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밑에 옷의를 더 강조하면 좀 더 일상적인 옷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 더 강조가 되고 그래서 지을 재, 만들 재 이런 글자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일상의 그 생활용품 이런 따위를 만든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밑에 옷의까지를 넣어요. 그런데 규칙을 만든다,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경우에 쓸 때는 밑에 거 빼고 위에 것으로만 글자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환유법의 측면에서 글자를 넣어보자라는 뜻으로 얘기를 조금 더 보태봤고요. 다음 자 다시 형성자로 그리고 같은 부수로 암기하기 이렇게 교체시키면 동시에 많은 글자 암기할 수 있다는 것 적극 활용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 학습의 또 자투리 상식 필순 필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필순이라는 것이 하나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것이 필순을 따라서 글자를 잘 쓰면 필순을 지켜가며 쓰면 글자가 예뻐집니다. 근데 필순에 따라 맞춰 쓰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린 것 같아요. 글자를 썼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렸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김에 필순 정도는 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상하 구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쓰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누구도 헷갈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좌우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필순이 가야 되겠고 뭐 이것도 특별할 것도 없죠. 자, 대칭형 가운데를 먼저 쓰고 좌우를 씁니다. 가운데를 먼저 쓰고 좌우를 써요. 자, 그래서 내외 구조는 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획이 좀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 예를 들어서 가운데 먼저 써야 되는 자 이런 글자는 분명히 이 작을 소라는 글자처럼 가운데 부분이 있고 좌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을 써주는 겁니다. 밑에 마음심 같은 거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이런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씁니다. 그 이유는 대칭이 아니라 가운데 걸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요 가장자리 이 두 개가 바로 절구구라는 본래 한 글자예요. 한 글자를 양옆으로 쪼개놓은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쓰는 방법이고, 근데 얘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가는 것이다. 그 정도. 자, 이런 건 저 가볍게 살펴보는 얘기고, 밖에서 안으로. 자, 다음. 관통하는 것 맨 마지막에. 관통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다음. 자, 주의할 필순입니다. 결국 필순을 보자. 필순을 보자라는 얘기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좀 잘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자, 왼좌 오른 우, 왼좌 오른 우. 자, 노란색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똑같은 획입니다. 그런데 쓰는 순서가 가로획부터 세로 삐침부터 순서가 정반대가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붓글씨를 쓸 때 이 손목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흘렸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글자를 써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왼좌 오른 우를 볼 때 세 번째 획을 기준에 두고 첫 번째 획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획이 어떻게 돼? 가로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내려서 막아주는 것. 이게 왼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획이 가로로 가려면 이렇게 가로로 가고 세로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에서 이게 올라가면서 가로 방향이 이렇게 가야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이 세 번째 요걸 잘 쓰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쓰게 되면 하나, 둘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다시 왼쪽으로 간다는 건 무리가 따르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면 내려가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획에 내려가는 이 글자는 먼저 삐치고 가로획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온 붓이 여기서 내려가기가 수월해지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서 가로 또 내려서 마무리. 그런데 가로가 세 번째 가로가 되려면 먼저 내려서는 안 되고 가로하고 그 다음 삐치고 그 다음 붓이 내려가던 방향 그대로 돌아서 가로 방향으로 그래야 글자가 수월해지게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 번째 획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방향이 달랐다. 그래서 필순에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둘 포인트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순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되는 밭전자의 순서 이 부분이 의견이 다른 그런 면이 있고요. 풀을 청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 두 개를 쓰고 내려서 막아주느냐 아니면 세 개 하고 내려 긋느냐 이런 부분에 의견이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투리 항목이고요. 자, 아까 썼던 왼좌 오른 우 여기에 기대어서 어느 걸 먼저 쓸까? 세 번째 획에 주목해야죠. 내려 긋는 겁니다. 내려 긋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그 다음 이렇게 내려 긋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필수를 생각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실제 그 글자가 하나, 둘, 그래서 내려그니까 여기서 오다가 내려그니까 사실은 이렇게 오목해지는 그런 획으로 가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렇게 되죠. 있을 이유라는 글자를 쓸 때 이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오목한 것이 아니라 볼록한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이렇게 갔던 획에서 붓이 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필순이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자투리 상식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육서법부터 파자 그러면서 이제 형성자 음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과 부수 뜻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이런 방법적인 면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 자투리 개념으로서 이렇게 그 필수는 좀 얘기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글씨 예쁘게 써보자는 뜻에서 살짝 보탠 거예요.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은 형성자로 암기하기, 회의자로 암기하기 그걸 위해서 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원활히 돕는 그런 보조장치로서 획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하는 것들 이런 정도가 한자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수 등등 좀 더 구체적인 진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